용인특례시는 기흥구 강남대역에서 출발해 서울역까지 가는 전세버스가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광역버스 입석이 금지된 이후 노선 중간 지점에서 시민들의 버스 이용이 어려워지자 출근길 전세버스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시켰습니다. 5005번의 경우에 명지대에서 서울역까지 가는데 출근 시간대에 이미 중간 지점인 강남대 근처로 오기 전에 버스가 만석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 지점에서 버스를 타야 하는 시민들은 버스를 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근 시간대에 전세버스 세대를 긴급히 투입을 해서 중간 지점에서 버스를 타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했습니다. 전세버스가 투입되는 시간은 오전 6시 40분, 7시, 7시 20분입니다. 그러면 좋죠, 우리야. 많이 안 기다려도 되고, 그렇게 마음 졸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거꾸로 올라오지도 않아도 되고. 한편 시는 유림동부터 양재역을 오가는 광역 콜버스를 개통하는 등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3일 포고급 둔전 제일초등학교와 포곡중학교, 중앙동 역북초등학교에 방문했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달 열린 학부모 간담회에서 현장 방문을 요청받아 이번에 새 학교를 방문했으며 노후화된 체육관 리모델링, 통학길 안전정비 등 요청사항을 경청하고 현장을 꼼꼼하게 점검했습니다. 경광등을 어디쯤 달아야 안전할까? 이쯤 달아야 되나? 여기 바로 문 앞에 달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올해 확정된 학교 시설 개선 사업 진행 과정을 수시로 확인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학부모, 학생, 교장 선생님과 만남을 통해 교육 현장의 소리를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14일 처인구 마평동 용인실내체육관 일원에서 제16회 장애인 어울림 한마당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행사는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시에서는 장애 인식 개선과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봉사를 해온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표창 수여가 진행됐으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도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한편 기념식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예술팀의 공연과 경품 행사 등이 이어졌습니다. 용인특례시는 14일 주식회사 카카오스페이스와 사회공헌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위수탁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주식회사 카카오스페이스 임성욱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이 진행됐습니다. 우리 시도 더욱더 소통하면서 이 공원 조성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기업들에게도 좋은 모델이 공익기업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협약은 고기근린공원 내 사회공원 조성을 위한 업무 전반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으로 빨리 조성이 되어져서 용인 시민과 카카오프로가 같이 공원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빨리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용인특례시와 주식회사 카카오스페이스는 성공적인 사회공원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입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이 계속됐던 처인구 포고급 둔전리상가 밀집 지역에 공영 주차장이 조성됐습니다. 시는 국비 22억을 포함해 총 86억을 투입해 지난 2018년 공사에 착수했으며 주차 면수 82대로 구성된 주차장을 완공했습니다. 용인특례시는 이달 말까지 무료로 주차장을 개방하고 다음 달부터 무인 주차 시스템을 가동해 유료 주차장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읍 천리, 묵리, 덕성리, 시밀리 일원에 16,000가구가 들어서는 신도시가 조성됩니다. 정부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으로 15일 국토교통부 청사에서 김호진 국토교통부 1차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주택지구 지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용인 특례시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옆에 이동읍 69만 평 규모의
신도시가 형성되게 됩니다. 정부는 국가 산단에서 일할 인재들, 또 인근의 온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일할 인재들의 정주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도시를 조성을 하게 됐습니다. 반도체 특화 신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는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 발표 이후 처인구의 입주기업 및 일자리가 대거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정주 공간인 계획도시를 처인구에 조성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논의해 왔습니다. 첨단 산업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들이 우리 용인에서 편안하게 생활하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것인데, 우리 용인 특례시는 행정력을 집중을 해서 그들 인재들이 교통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고 교육도 잘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신도시를 만들 계획입니다. 직주락이라고 그러죠. 직장과 주거 또 여러 가지 여가 활동이 함께 어우러진 훌륭한 하이테크 신도시가 용인 이동읍에 조성될 것입니다. 특히 반도체 특화도시 성격을 가진 공공주택지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부지인 이동 남사읍에 인접해 배후 주거도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용인특례시와 유니스트가 16일 접견실에서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과 산관학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유니스트가 이렇게 교육 산업 허브를 용인에 만들어 주신다고 해서 시장으로서 대환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양 기관이 협력을 잘하고 소통도 잘해서 정말 멋진 연구 허브를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필요한 지원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양 기관은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산관학 허브를 용인에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승 효과가 저는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앞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있는 울산시하고도 협력이 좀 되지 않을까. 울산시의 정밀화학 기업들이 반도체 소재 부품으로 좀 움직여가면서 용인시와의 협력도 상승 효과를 좀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약에 따라 용인 반도체 교육 산학허브는 산업체 수요에 적합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반도체 기업을 위한 R&D 기술 지원, 반도체 정책 기획 자문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용훈 유니스트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협력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용인특례시는 17일 용인 세브란스병원 대강당에서 제17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식은 태권도 시범 공연, 유공자 표창, 영상 상영, 매직트리 퍼포먼스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아동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6명의 공동대응팀 유공자를 표창하며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용인 아동학대 공동대응팀 주관으로 열렸으며 시는 지난 2021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용인 동서부 경찰서와 용인 세브란스 병원, 용인 교육지원청 등과 함께 아동학대 공동대응팀을 꾸리고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0일 시장실에서 꾸미름 학생 기자단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이 시장은 강인찬, 서화윤, 김수현, 최서영 등 인터뷰를 위해 시장실을 찾은 학생들에게 장래 희망을 물어보며 응원했습니다. 학생들은 이 시장에게 시장이 꿈꾸는 용인은 어떠한 도시인지 질문했습니다. 시장님이 꿈꾸시는 용인은 어떠한 도시인가요? 네. 반도체 이야기만 했지만 반도체가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용인 시민들의 삶의 질이 정말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두루 좀 높아지는 그런 도시. 그래서 용인 살아보니 살기 좋다. 다른 도시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들도 용인 가서 살고 싶다. 이런 도시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든 시정 비전이 슬로건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서 우리 용인의 미래를 잘 개척해 나가겠다. 여러 분야에 걸쳐서. 한편 이 시장은 학생들이 어떤 기자가 되면 좋겠냐고 묻자 진로에 대해서도 성심성의껏 답변하며 격려를 아낌없이 보냈습니다. 저희 청소년 기자들이 어떤 기자가 되면 좋을지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자기만의 꿈을 갖고 있다고 이제 이야기하셨고, 그 꿈을 키워가면서 우리 청소년 기자 활동을 하면 자기 꿈을 키워가면서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많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 꿈을 가꾸는데도 나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메디치 이펙트라는, 메디치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융합을 통한 창조. 여러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힘과 지혜를 모으면 융합 현상이 나타나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창조가 생기는데, 여러분들이 기자 활동을 하면서 뭐 시장인 저를 비롯해서 또 많은 우리 용인의 분야의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꽤 많을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기가 추구하는 꿈에 그거를 가미를 하면 융합 현상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걸 통해서 그 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실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꿈을 갖고 나가면서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특히 용인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용인시에서 이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걸 좀 유심히 관찰하고 그걸 통해서 상상도 하고 했을 때 여러분 꿈과 함께 융합을 시키면 그 꿈은 더 잘 실현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자 활동은 여러분들이 학원도 가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시간을 이쪽으로 이렇게 할애했잖아요. 그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 나는 충분히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학생들이 꿈을 이루어 국가와 용인의 미래를 밝게 개척할 수 있도록 시장으로서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애쓰겠다고 밝혔습니다. 21일 용인문화원에서 2023 문화도시 용인국제포럼이 개최됐습니다. 포럼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및 프랑스 소르본대학 산하연구기관의 캐서린 갸일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제 화석연료의 시대는 끝나고 우리 도시를 리디파인해서 좀 더 새로운 차원의 도시계획을 만들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야 이제 되는 과업이 우리에게 있고. 참석 내빈들은 도시 계획에 대한 각자의 철학을 공유했습니다. 한편 이날 포럼은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15분 도시의 가능성을 주제로 열렸으며 사회과학과 인문학 분야를 융합해 지속 가능한 도시를 조성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1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특례시 시장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등이 자리했습니다. 지난 2021년 행정안전부가 전국 89개 지방자치단체를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특례시 시장협의회는 지방 소멸 위기에 공동 대응해 인구 감소 지역 89개 시군협의회와 협약을 맺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인구 소멸 지역과 우리 특례시가 협약을 맺는 것도 참으로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우리가 이 문제도 잘 가다듬어서 80개가 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 지역에 시군구와 협약을 맺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도출하면 좋겠다. 한편 특례시장들은 내년 1월 협약식을 열어 인구 감소 지역의 경제, 문화, 관광 등의 활성화를 돕고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2일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공사 재개 현장을 찾아 꼼꼼하게 점검했습니다. 기흥구 보라동 일대는 교통체증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여기 보라동 일대가 지방도 23번하고
3.1호선 일대가 많이 복잡합니다. 이 지역 주민들도 그로 인해 가지고 많은 고통을 겪고 있죠. 교통체증 문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지방도 315호선은 지난 2020년 국토교통부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로 공사가 중단됐었습니다. 그러나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취임 후 공직자들과 함께 지하도로 설계 지침을 바꿔 국토교통부를 설득했고 결국 2년 6개월간 중단됐던 공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네, 지하도로 진출입 종단 이 경사도를 5%로 상향을 하면은 이 지하도로와 지하 경부고속도로 사이가 벌어져서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된다는 아이디어를 우리 용인특례시가 국토교통부에 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매우 합리적인 제안으로 생각을 하고 이를 수용을 해서 지하도로 운영 지침을 바꿔서 이렇게 지방도 3.1호선 지하도로를 다시 공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하차도의 길이는 940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25년 말 차질 없이 완공을 해서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시민들은 오는 2025년 공사가 마무리되면 보라동 일대 교통체증이 한층 해소되고 교통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3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우동기 위원장을 만나 특례사무 이양 심의를 앞당기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시장을 비롯해 수원, 창원, 고양 4개 특례시 시장들은 특례시 현안을 함께 논의하자는 취지로 이번 간담회를 마련해 참석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특례시장들이 사무 이양 등의 심의의 속도를 높여달라는 것과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의결된 25건에 대해 조속히 권한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지원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시책과 과제를 총괄하고 각종 지원 사업을 심의하는 대통령 직속기구입니다. 24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38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과를 공유하는 활동보고회가 열렸습니다. 행사장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한숙희 용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활동보고회는 활동 영상 시청, 우수 사례 발표, 우수 사례 표창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협의체 위원들의 활약 덕분에 용인이 따뜻한 도시가 되어가는 것이라며 내년에도 더욱 활발하게 활동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겨울철 야영장 이용과 관련해 잇따른 사고가 빈번하면서 용인특례시가 2023년 겨울철 야영장 특별 점검을 추진했습니다. 시는 점검반을 편성해 21일부터 24일까지 글램핑, 카라반 시설 등 관내 캠핑장 21개소를 점검했습니다. 특히 건조한 겨울철 화재 위험과 관련해 소화기, 전용 누전 차단기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야영장 내 화재 예방과 대응 체계를 확인했습니다. 시는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들을 조치하고 중대한 문제는 행정 처분을 따르는 등 겨울철 야영장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